네, 종종 의사들의 과잉 진료가 문제가 되곤 하죠.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믿는 그럼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 입장에서는 항상 비용이 문제가 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특히 병원 가면 다 돈이 많이 든다고 이제 걱정들 하시는, 특히 치과 치료 받으려면 걱정되시죠. 아이고, 이것도 몇 백만 원이 나가는 건 아닌가. 그런데요, 치과 의사 중에서 보험 위주의 진료만을 고집하는 괴짜 치과 의사가 계셔서 저희가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괴짜 치과 의사라고 부를만한 게 혼자 운영을 하시고요. 네. 치료도 혼자 하시고 그리고 업무도 혼자 보시고 네, 말이죠. 예.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지 청소도 혼자 다 하신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네. 강창용 원장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정말 외모 딱 뵈니까 진짜 치과 원장님 같이 생기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오늘, 예. 오늘 이렇게 소개시켜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제작진이 저를 섭외하기가 되게 좀 곤란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참 5시에 좀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저를 드러내 보이지 않고 우리 이제 아침마당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제가 뭔가를 많이 던져주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논란이라는 게 괴짜 의사신 게 논란이 된다는 거죠. 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뭐 혼자 일하니까 예. 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네. 간호사분도 없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혼자 일하고요. 예, 보통 이제 아침 7시 반부터 진료를 시작하면 거의 이제 점심 시간이 저희는 없어요. 그래서 5시까지 보통 대야 끝나고 보통 이제 9시, 10시는 돼야 그날 마감이 끝납니다. 거의.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세요, 선생님? 일단은 저희는 이제 보험 위주로 진료를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많이 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많이 벌지를 못하니까 사실은 또 직원들이 또 내보내고 되고 또 그러니까 혼자 일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또 아니 근데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함이고 예, 예. 기왕이면 많이 벌려고 하는 건데 왜 그 저렴한 보험 위주의 진료만 하시는 거예요? 오해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처음부터 보험 진료를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제 어떤 선택권을 드린 거예요. 이제 금리를 학생들이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뭐 뻔한 거니까. 그러니까 보험을 권하다 보니까 뭐 좀 소문이 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보험을 더 선택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보험을 하게 됐는데 마치 뭐 다른 건 안 하게 되는 치과가 돼버렸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 매출이 뭐 전혀 나올 수가 없죠. 예. 이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공격을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당신만 양심 있는 의사고 우리는 비양심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예. 저는 그 선생님들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그 당연하게 저도 그 입장이 되면 그럴 수 있는데 다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지적한 거는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많은 또 비판을 해 주셨는데 저는 뭐 저를 꼭 질책하기보다는 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잘하는 방향으로 하시기 위해서 비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보험을 한다고 해서 좀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과잉 진료를 하는 것, 그 진단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이걸 좀 개선했으면 하고 좀 어떤 문제점을 던진 것인데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는 오해하시고 방송에는 사실 보험 진료가 막 부각되다 보니까 너는 보험 진료하니까 양심치과냐 막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모두 같은 치과 선생님이라는 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한테 예. 선택을 할 수 있는 걸 주신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저희는 환자들한테 항상 우리가 사실 돈이 없어서 가면 제일 두려운 게 이게 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치과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권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선택권을 좀 환자들한테 좀 드리고자 노력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떤 얘기신지는 이제 차차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에 앞서서 선생님도 원래는 좀 돈 많이 벌고 싶으셨죠? 여기서 돈 안 벌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여기 나오시면 방송 사고 나니까 나오시면 안 되고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너무 없거든요. 없는 사람이 사실은 전문직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치과 의사라는 직종을 택하긴 했는데 사실은 또 치과 대학을 들어가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또 살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뭔가 좀 뜻을 둬야 되겠다 해서 내가 좀 열심히 훌륭한 치과 의사가 돼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 여기 나온 거 보면 제가 좀 훌륭한 치과 의사는 된 것 같지 예, 않나. 맞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없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뭐 어린 시절이 좀 힘드셨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사실 저는 얼마 전에 뭐 기자님하고도 싸우기도 했는데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너무 그게 컴플렉스예요. 제가 어렵게 컸다는 걸 남한테 얘기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 특별히 아침마당에서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저희 시대 저는 그 학교를 겨우 졸업한 거죠. 사실 중학교조차도 졸업을 겨우 했으니까요. 사실은
뭐 먹을 게 없을 정도까지 밀리면 라면 두 끼로 버티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연료를 떼야 되는데 연료도 없으니까 진짜 뭐 다리미 아시죠? 그걸 뒤집으면 물을 얹어 놓으면 그냥 미지근해져요. 그러면 라면을 거기다 한 20분만 담가 놓으면 불어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먹었거든요. 왜냐면 없었으니까. 그리고 라면을 끓일 연료가 그렇죠. 없으니까요. 없어서요? 일단. 그리고 일단 학교를 가야 되는데 도시락을 못 사가니까 사실 다른 친구들 도시락 먹을 때 배가 고프잖아요. 진짜 저는 영화처럼 물 마셨습니다. 그렇죠. 아니 선생님 40대 중반 아니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세대 때는 저는 솔직히 다 저 많은 줄 알았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근데 이게 얘기를 가끔 해보면 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럼 상급 학교를 진학하실 때는 그런 학비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저 보통은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검정고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제가 그랬고 사실은 등록금이 제일 문제잖아요. 의과를 야, 진학하려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립대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서울에 살았으니까 당연히 서울대를 가게 됐는데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저 국민 여러분께 한 가지 감사드린 거는. 그러니까 사실 서울대는 훌륭한 시설과 좋은 교수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건들은 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세금으로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 왔으니까 저희 국민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서울에 특별한 산다고 사례입니다. 당연히 서울대 가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감사드리죠. 제가 서울에 살았다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를 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는데. 저도 검정고시인데 아 진짜? 경우가 완전히 다르네요. 전 말썽을 부려서 그랬던 거고. 이야, 근데 엄청납니다. 근데 어릴 때 그렇게 힘들었으면 보통은 사람들이 한이 맺혀서라도 돈을 악착같이 벌려고 할 텐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진짜 돌직구 드시게 됐죠? 질문으로 운영은 예. 되는 게 지금은 운영이 되고요. 전에는 사실 빚으로 조금 버텼고요. 아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또 저 뜻을 알아서 많이도 오시고 그래서 제가 조금 힘이 들지만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월급은 받아 가시는 거죠? 예, 지금은 받아갑니다. 그 전에는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할 만큼 못 가져갔다고 이야. 보시면 됩니다. 예. 어디 가서 얘기를 절대 안 하죠. 창피하니까. 앞으로는 좀 많이들 가야 되겠네요. 저는 그러길 바라지는 않고요. 예, 그러지 마시고 보통 가까운 치과에 좋은 곳이 있으니까 환자분들이 그렇게 꼭 해주셨으면 아 그래서 좋겠습니다. 선생님 예. 오늘 나오신 김에 예.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알아야 되잖아요. 예. 세금도 알아야 좀 우리가 그런 것처럼 예. 좀 아는 팁을 한번 고민정 아나운서. 예.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의사 앞에만 앉으면 너무나 작아져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괴짜 의사의 치과 진료 팁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충치 무조건 치료해야 한다? 물음표가 있는 건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검은 점 하나 있으면 그걸 막 안절부절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게요. 그러다 보니까 치과에서 하라 그러면 또 열심히 하신 분도 계신데 저의 의견뿐만 아니고도요. 대학병원에 진단 받으시면 똑같은 결론을 얻는데 보통 청소년기 때는 충치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철이 든다 그러죠. 충치도 철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철이 들면 얘들이 좀 얌전해집니다. 그래서 속도가 줄기도 하고 심지어는 멈추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또 걱정을 하셔요. 선생님 저 계속되면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치과를 1년에 한 번씩 가셔서 치과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으시면 충분히 그런 것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 충치의 진행 속도도 느려지거나 심지어 멈추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충치가 약간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치료를 해야 되는 건 예, 그거는 아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점입니다. 아니 왜 치과에 가면 점 하나만 이렇게 딱 있어도 이게 밖으로 보이는 건 요만큼이지만 요 안에는 이만큼이 이미 그렇기 썩었다. 때문에 방사선 사진을 이용하기도 하고 우리가 빼죽한 거를 탐침의 익스플로러라는 탐침 기구를 이용해서 찔러보기도 하고 또 그런 데서 실수를 할까봐 가연 1년마다 정말 불안하신 분이라면 6개월마다 충분히 보신다면 예, 충분히 그런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추적 관찰만 하면 그렇죠. 된다. 예,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그렇죠. 같네요. 그것만 한다면 사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난 충치 이런 건 빨리 할수록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꼭 그런 건 아니었네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그러게요. 그러니까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잖아요. 나이 들면 진행이 좀 중단된다는 거. 왜 그걸 날 보면서 얘기를 해요, 지금? 그러니까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자, 두 번째 팁입니다. 중요한 건 치료가 아니다. 그건 또 무슨 그럼 얘기예요? 뭐예요? 이거 정말 이거는 제가 조금 좀
우리 환자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건데요. 사실은 다들 물어보세요. 나 이거 치료하면 이거 얼마 몇 개 나왔는데 충치가 이거 돈이 얼마 나옵니까? 항상 여기는 얼마입니까? 저기는 얼마입니까? 그것만 관심 갖거든요. 사실은 가장 놓치고 계신 게 뭐냐면 정말 그 충치의 개수나 진단이 맞았는지 올바른 진단을 받으셨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진짜 건물을 올리는데 건축 설계도는 고려도 안 하시고 건축비부터 막 누가 더 싸게 하나 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올바른 건물이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저희 환자분들도 사실은 그 진단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단을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일단은 보통 이제 두세 군데 가기도 하는데 사실 두세 군데 가셔도 좀 각각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환자분들이 그것도 많아요. 이거 혼란해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씩 기준이 조금씩 틀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과잉 치료를 하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병원을 권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학병원만 얘기하시면 다들 놀라세요. 그걸 어떻게 가요? 그런데 우리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진단이 각각 다르시고 낫지 않는다면 아마 대학병원을 다들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치과만 나오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불만이고요. 이러면 또 대학병원이 오늘부터 큰일 나겠죠. 예. 근데 또 그러면 대학병원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지역 보건소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치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심이 없는 우리 훌륭한 치과 선생님 계시니까 그분한테 진단을 받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점이라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도 치과 선생님이 예, 계시는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가날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고 검진까지는 되니까. 예. 오히려 그 선생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예, 있겠네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건소를 거쳐서 왔을 때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걸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건 진짜 좋은 그거 팁이다. 몰랐네요, 예. 진짜로. 돈도 안 들고. 저 때문에. 네네. 그나저나 선생님 말씀이 왜 이렇게 빠르세요? 누가 지금 쫓아오는 것처럼 정말 말씀을 빨리 하세요. 아니 마음이 급하죠. 이게 빨리 진료를 하러 가야 되는데 제가 여기 있으면 그게 아니에요. 안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세히 보세요. 누군가를 누구 닮지 닮지 않았습니까? 않았어요? 누구요? 강성범 씨하고. 수다맨. 네. 그 말도 빨라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침 일찍부터 진료를 7시 시작한다면서요. 반부터. 그러니까 예, 지금 예. 환자들은 어떻게 기다리고 보면 기다리셔야 계시겠죠. 되는 저 새벽부터 계시고 계시기 아유, 때문에 죄송해라. 이 추운 날에도 5시에 오세요. 그래서 오늘 추운데. 제가 잘해서 그렇게 오신다면 제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진 않을 텐데 뭔가 정말 필요를 하시고 도움이 뭔가 필요해서 필요해서. 오신 걸 아니까 제가 또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닌가. 여기 와 있는 것조차 아. 죄스럽고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그렇다고 생방송 전에 끝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자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9시 반에 정확히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 자. 팁도 열어보죠. 싼 게 비지떡. 이렇게 많이 생각하기 쉽죠?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이게. 그런데 솔직히 치료받을 게 많은 분이 좀 저렴한 치과를 간다고 해서 참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참 이렇게 말을 해요. 보통 이제 많은 치료를 받을 때는 좀 저렴한 걸 찾으시더라도 내가 부담이 되지 않고 내가 좀 내 범위 안에 있다면 조금 좋은 치과를 좀 찾아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치과가 이렇게 좀 좋은 평을 못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큰 목돈이 한꺼번에 갑자기 들잖아요. 맞아요. 가면 200, 300. 예. 그런데 또 다른 의과에 비해서 뭐 입원하고 뭐해도 뭐 100만 원 뭐 그 밑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치과는 또 상대적으로 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 나오니까 환자들은 뭐 비싸다 바가지다 하다 보니까 또 저렴한 치과를 찾아가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함정에 빠지시게 되세요. 할 게 많은 분은 당연히 거기 가서 할 게 많으니까 과잉 진료 받을 것도 없지요.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고 나면 너무 만족스럽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 가족과 친지를 또 데리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그쪽 덤핑 치과에서는 이제 그분들을 좀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주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아, 그러니까 무조건 싸다고 해서 다 믿고 좋고 이런 건 아니라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저렴하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건 아니라 자기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셔서 조심해서 하시기를 저는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료 자체가 중요하군요. 예, 예. 진료를 정확히 진단을 정확히 받아야 네, 맞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또 치료도 알아볼 수가 있는 예, 거니까요. 맞습니다. 아, 다 연결된 얘기였네요. 자, 또 그 다음 진료 팁 볼까요? 치료가 아니다? 보통 예? 이렇게 무슨 얘기 많이 말이에요? 하잖아요. 신경치료 많이 했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불편해서 가셨는데 이제 신경치료 하겠습니다니까 다들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네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다 하고서는 이제 많은 비용과 치아에 구멍이 뚫어지는 걸 보고 굉장히 놀라시거든요. 그래서 신경치료라는 건 사실은 말이 치료지 치아에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신경을 꺼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다시 덮어줘야 되니까 한 50에서 60의 비용이 또 추가로 들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가끔 이제 시리고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너무 쉽게 신경치료를 결정하시는데 그건 틀린 거고요.
자기가 정말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가 아닌 다음에라야 좀 이렇게 잘 알아보고 하시는 게 맞고요. 방송을 통해서 자꾸 이제 우리 치과 선생님들도 사실 하실 걸 할 경우도 많은데 오해를 많이 사시세요. 그러니까 신경치료 안 할 건데 혹시 한 게 아니냐. 근데 사실 뭐가 잘못된 거냐면 치과 선생님들이 조금만 하시기 전에 저처럼 지금 제가 설명하는데 20초도 안 걸렸거든요. 그렇게만 설명해 주셔도 그런 오해를 조금 받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역시 좀 환자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예, 선택을 할 수 그렇습니다. 있도록 하라. 이거 좀 알아야겠네요, 진짜. 맞아요. 뭐든지 모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쵸. 예. 그러니까 아는 김에 끝까지 알아보자고요. 그럴까요? 임플란트 3가지만 확인해라. 이제 나이 드시면 임플란트 많이들 하시죠. 예, 맞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임플란트 많이 하는데 요즘은 이제 사실 청년까지 많이들 하세요. 젊은 층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근데 어제도 봤지만 너무 막 두려워하세요. 뭐 예를 들어 금리를 예전에 씌운 건데 너무 아파, 조금 불편해. 치과에 2군데를 갔더니 임플란트를 하시라고 하셔서 모 대학병원을 가셨습니다. 밝힐 수는 없고요. 갔더니 계속 써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사진에는 좋지 않게 나왔다고 2군데에서는.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임상적인 어떤 3가지 증상이 없다면, 저기서 말하는 3가지 증상만 없다면 사진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3개월, 6개월 단위로 지켜보는 게 맞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3가지를 또 풀어 헤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제일 쉬워요. 이 3가지만 알면 되십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가 아픈지, 근데 아픈데 조금 아플 수도 있겠지만 좀 많이 아파야 되겠죠. 그럼 염증이 조금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잇몸이 여드름처럼 부어오른다거나 크게 붓는다면 그거는 염증이 좀 더 진행된 거니까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가 흔들린다는 것은 그 염증이 진행돼서 뼈가 파괴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 중에 1가지 정도가 걸린다면 좀 치과 의사를 가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2가지 정도라면 임플란트를 반드시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 3가지 치료를 말씀하신 해도 좋고요. 조건 중에 가장 최악의 조건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이가 흔들린다는 거죠. 사실 이가 흔들린다는 거는 사실은 치적골골이 많이 파괴됐다는 거니까 빨리 서두르는 게 훨씬 더 옳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근데 아무래도 자기 이를 살리는 게 낫다고 어른들이 그러시던데요. 그것이 약 10년 전까지는 그런 개념이 맞았는데요. 요즘 이제 임플란트 시대거든요. 그래서 많이 비용도 예전보다는 절반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잇몸뼈가 참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 치아가 중요하죠. 하지만 그 치아가 있어서 염증이 생겨서 옆에 치아를 괴롭힌다든지 또 주변 뼈를 녹인다면 그 좋은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와서 오히려 하나를 얻으려다가 2개를 이룰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빨리 임플란트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전 이걸 꼭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스케일링 보통 많이들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거를 자주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 혹은 2번씩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봐서 너무 안 좋을 때만 하는 게 나은지. 제가 지금 좀 우리 시청자들한테 좀 맞을 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다 제작진들이 지금 긴장하실 것 같은데 과잉 진료를 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케일링이라 생각합니다. 6개월, 1년마다 하는 정도는 저는 우리 시청자들이 두려워하지 마셔야 되고요. 이가 깨진다는 말은 전혀 맞지 않고요. 책에 없는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책을 찾아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일링은 그럼 자주 해도 돼? 예, 자주 저는 하는 건? 최소 6개월 단위로 하는 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소 예. 6개월이네요. 근데 바빠서 못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1년은 지켜주십시오. 요즘은 그래서 나라에서 1년은 해주지 않습니까? 1년 안에는 무조건 한 번씩은 예, 해야 그걸 된다. 검진도 할 겸. 선생님 앞으로도 변하지 않으실 거죠? 저는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 마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좀 더 제가 받은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저에게 이런 자리까지 올려주고 이런 방송에 내보낸 거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저에게 더 큰 일을 하라고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시청자들이죠. 이게 주위 분들이 저한테 기대하는 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 가지 좀 아까 어려운 분들 얘기 나왔지만 가장 슬픈 게 이게 돈이 없어 치료 못 받는 분들을 너무 많이 접할 때 제가 사실 진료실에서 원장실에 울다가도 나올 때도 있거든요. 어머. 그래서 그게 동정이 아니고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참 마음에 와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과를 또 이제 보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씌우는 건 안 되는 것도 많은데 제가 누구한테 부탁을 한다기보다 누구한테 부탁을 할까 생각도 해봤어요. 대통령, 보건복지부. 근데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닌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원장님 얘기 중에 밑을 보면 행복해진다라는 의미도 그런
뜻이겠죠. 예, 맞습니다. 제가 살아가는데 사실은 저는 항상 어떤 어려움이 닿아도 생각을 안 해요.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낼 제가 저한테 힘도 없었고 그냥 받아들여서 이겨나가는데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 아래를 보게 되더라고요. 아래를 보면 이 세상에 제일 아픈 사람이 누구냐면 이 순간에 제일 배고프고 아프고 추운 분은 노숙자거든요. 저는 항상 노숙자를 뵐 때마다 식사비를 달라는 분이 많아요. 제가 좀 착하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제가 항상 식사비를 착하게 생겼어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식사비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서 제가 되게 마음이 짠한 게 동정심을 생각하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제가 그 배고픔, 그 추운 거 그거 없다는 걸 아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진료를 할 때도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고민해 주셔서 그런 분들의 좀 고민을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진짜 의사네. 마음이 따뜻해진 그런 의사 선생님 만나셔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정말 오늘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강창용 선생님과 좋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제는 환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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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